이거 끝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사자가 시작되면 그거 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시고 노래하고 밤을 새울 경우도 있어요. 축의금은 3만 엔이라고 말합니다. 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은 일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식에 누구를 부르느냐, 이 부분은 한국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결혼식이냐, 이런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보통 50명 정도 밖에 일본에서는 부르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를 중심으로,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고, 친척, 친구들이죠. 그리고 또 회사의 동료, 상사, 이 정도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경우는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부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청첩장 그냥 보내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청첩장을 보내고 또 답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 청첩장 제가 일단 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완복 엽서로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뒷면을 보면 결혼식에 참석, 결석, 표시를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서 보냅니다. 혹은 요새는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은 먹을 수 없는 식사라든가 알레르기가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적어달라, 이런 거 반드시 요새는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답신용의 엽서만을 이제 포스트에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직은 SNS를 통해서 청첩장을 보내는 문화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 신부는 결혼식장 이것을 결정해야 하잖아요. 이것도 한국에서는 사실상 결혼식장이라는 전문적인 그런 식장이 주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4개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호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게스트하우스 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빌려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또 그 다음에披露宴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 결혼식장이 있고요. 이거는 한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레스토랑입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레스토랑이 꽤 있습니다. 혹은 소규모라고 해도요, 레스토랑 쪽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결혼식 날에 그 장소를 빌려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의 결혼식 문화는요, 결혼식, 그러니까 결혼식이죠, 그냥. 그런데 그 다음披露宴이 있잖아요. 이거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많으냐? 결혼식 자체, 본식은 교회라든가 성당에서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성당에서 해요. 그때는 그 주례가 신부, 목사예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신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거 가능합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가 어떤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아주 옛날에는 뉴진스의 한이에 의해서 유명해진 마츠다 세이코가 결혼한 어떤 성당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이제 하객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는가? 일본에서는 이거 좀 신경 써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服로 오시기 바랍니다. 편서의 편자에 복자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입는 아주 간단한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춘 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즈라든가요, 혹은 뭐 스웨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뢰가 된다.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결혼식장의 모습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약간의 그 드레스 같은 느낌이 드는 옷을 많이 차려 입고 요손들은 갑니다. 원피스도 입고요. 투피스도 입지만 화려함이 좀 있어도 신부보다 화려하지 않으면 괜찮은 파티 드레스 같은 거 그런 것을 입고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한국도 이것은 그렇지만 하얀 색깔은 기본적으로 피합니다. 완전히 검은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장례식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에서 아래까지 검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좀 밝은 색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의 경우는 결혼식을 30분 정도 하고 보통의 경우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그 신랑 신부가 또 인사하러 이렇게 다녀요. 그렇게 하여서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하루 종일 할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본식은 30분, 40분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일본은 그披露宴 관계자끼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렀던 사람만 오기 때문에 오는 인원수에 따라 식사도 다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披露宴이 시작됩니다. 보통 사회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신랑 신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것을 신랑 신부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스크린이 있는 경우는 그런披露宴잔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지옥의 신랑 신부의 사진들이 혹은 동영상, 하객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사회자가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콘배로 가는 거죠. 콘배도 친구 대표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콘배하기도 하고요. 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콘배할 경우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느냐? 식사가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신랑 신부가 웨딩 케이크 커팅 이것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신랑 신부가 한번 퇴장합니다. 왜 퇴장하느냐? 우리가 볼 때 이거 끝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는 퇴장하여서 그때까지는 웨딩 드레스였어요. 신부는 그렇고 남자도 웨딩 때 바로 수트였습니다. 이것을 갈아입고 괜찮은 옷을 입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 테이블을 순회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와주셔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체 식사가 끝난다. 그렇게 하여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披露宴의 2부가 되는데, 2부라기보다 3부가 되겠네요. 엔터테인먼트 보통 있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사람은 노래하고, 스피치 하고 싶은 사람은 스피치 합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신랑의 친구이면 이 신랑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욕하는 것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신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엔터테인먼트를 쭉 하고 이제 일탈락이 됩니다. 마지막은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합니다. 신랑 신부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여서 일단披露宴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출구에 양가 부모님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하객들이 나옵니다. 서로 다시 인사하고 히키데모노라는 그 선물을 답례품을 하객들에게 건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사실 결혼식, 본식하고 비로요는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날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니에요. 다음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왜냐하면 아무리 비로연이라고 해도 어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커플이 젊을수록 비로연장 가까운 데에 밤 늦게까지 즐길 수 있는 술도 마시고 친구들이 많을 경우는 그거 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사자가 시작되면 이게 뭐 마시고 노래하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요. 밤을 새울 경우도 있어요. 신혼여행 언제 가느냐 그런 것까지 생각하여서 뭐 2, 3일 후에 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의금은 어느 정도 주느냐? 요새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가 3만 엔이라고 말합니다.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좀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만 엔은 그냥 축가하는 그 드리는 비용이고 2만에는 식사 비용 그리고 또 답례품을 받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해서 2만엔 낸다. 이게 일본 쪽에 기본적으로 말하는 축의금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의 경우도요. 축의금 3만엔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동료가 아니면 부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를 안 부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결혼식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일단 2023년 결혼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조사한 내용인데 일본 엔으로 327만 엔이었습니다. 이거는 결혼식 비용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본식하고 피로용 이것만으로 327만 엔,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꽤 비싼 거 아닌가 좀 느끼잖아요. 그래도 일단 그게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50년 정도 오를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비용이라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약혼식 등의 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또 30만 엔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이런데 70만 엔 정도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100만 엔 정도 들어가고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거기에도 100만 엔 정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200만 엔 정도 그 아까 비용에 플러스 되니까 신혼여행을 50만 엔 이런 식으로 해도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450만 엔 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꽤 많이 들어가죠. 또 평균적으로는 축의금은 또 200만 엔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할 때 그래도 400만 엔 이상 쓰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랑 신부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한국과 비슷하게 빌릴 경우도 꽤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일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